자, 원희룡이 나 원희룡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근처 배수구에 버려진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하냐 이 새끼야? 아니 경인고속도로 하수구에서 뭐 양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얘들이 개 돼지로 한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걸 만약에 은폐하려고 했으면은 누가 거기다 길거리에 버리냐고. 저 분쇄기에 갈아서 갈아버리거나 태워버리면 되지. 그래놓고 또 공교롭게 또 우연히 그 고속도로에서 그 공사하던 사람이 주워가지고 또 우연히 국민의힘에 전달을 하냐? 별 미친놈들 진짜. 그러니까 검찰이 답을 해줬죠. 일단은 이미 작년에 압수 증거로 제출된 거야. 별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답을 해준 거죠. 아니 근데 원희룡이 뭐 8년간 화수구에 있던 자료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22년이죠. 8년을 빼면 언제죠? 2014년. 2014년인데 문건은 2017년 문건이에요. 계산은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은 하고. 냉동인간이네 냉동인간.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마치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재명의 비리, 대장동의 그분임을 밝혀내는 문서가 발견되듯 허들갑을 떠는 거야. 생쇼를 하는 거지. 내용은 지금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미 검찰에 의하면 작년에 압수 증거로 제출된 그 문건이야. 그러면 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 딱 걸렸네. 그 이미지를 주려고 이 생쇼를 하는 거예요. 언론 물타기용이죠.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각종 그 삼부터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건희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악재들이 윤석열 관련된 악재들만 쏟아지다 보니까 걔네들도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터트리는 형식이 됐건 뭐가 됐건 언론한테 사료 던져주듯이 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써 해서 그런 식으로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포탈에는 네이버 들어가잖아요. 놀랍게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했고 대장동 1공단의 분리개발 보고서에 이재명 날인했다.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다 뭐 사인이나 날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날인이 도장이지? 그렇죠. 예. 변호사님? 예. 맞죠? 내가 순간 실수했나 봐 싶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결제 서류는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그거를 어떻게 우연히 고속도로 배수구에 발견하고 거기다 버린 새끼가 미친놈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개돼지로 하는 거는 그런 중요한 서류를 왜 고속도로 배수구에 발견하냐고요. 자, 얼마 전에 등산 갔다 백록담 옆에서 자,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논두렁 시계랑 아주 유사한 보도다. 뭔가 발견이 됐어. 숨기려고 보니까 배수구에 발견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배수구에다가 중요한 문건을 폐기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게 또 하필 원희룡이 너무 원했던 간절한 원희룡 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부자가 뭐 이렇게 주웠을까, 그러니까 빼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논두렁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배수구랑 똑같은 맥락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데 결정타가 됐던 게 바로 논두렁 시계죠.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권장숙 여사가 고급 시계를 받아가지고 논두렁에다 버렸다. 그 순간 우리나라 민심이 싹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뇌물 받았구나. 그거를 숨기려고 논두렁에 버렸다. 그거 센 거짓말이었잖아요. 논두렁에 버리면 그게 발견이 안 된답니까? 그때는 대한 매체도 없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었지만 지금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저 사람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포털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원희룡은 이 자료를 내부에서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부에서 받았을 거라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주었다고 하냐 내부에서 받은 게 알게 되면 이거는 공공 기밀을 누설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연히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뭐 대장동 일타 강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료를 하나 얻었고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을 해먹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온 쇼가 자기가 이거를 불법적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두렁이 아니라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주었다라고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내놨는데 검찰에서
그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님 안녕?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국민의 힘이 어떤 지금 당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너무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물타기 그렇죠. 물타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예. 자, 2021년 9월 27일 작년 9월 달 단독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009년 대장동 민간 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 보장 법안 발의. 민간 개발 확정 직후 대장동 민간 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 보장 법안 발의. 헤럴드 경제 단독이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올라왔던 기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부제목으로 원희룡, 권영세 등 공동 발의 때 이름 올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이게 수정이 돼요. 그리고 원희룡, 권영세 이름이 빠져 오른쪽으로. 다음 날 수정했네요. 날짜가 지금 다음 날 아닌데요. 지금 9월 27일이고 수정이 9월 28일이니까. 9월 28일 그렇구나. 수정이 9월 28일이니까 어쨌든 다음 날 수정을 했는데 이럴 때 강력하게 어필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이런 보통 기사가 나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가 됐다더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인들 쪽에서 비서들 통해 가지고 강력한 어필이 들어와요. 저거 빼달라고.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원희룡, 권영세가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중요 요직에 있어요. 윤석열. 근데 난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제 뇌피셜이긴 한데 원희룡, 권영세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 둘이가 아까 말한 그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LH 사업 포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신영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얘랑 같이 해가지고 둘 다 신영수가 발의한 거야. 대표 발의. 신영수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 법률안. 이 대표 발의자가 신영수였어. 그리고 권영세, 원희룡이 여기에 공동 발의한 명단에 들어가 있어. 실제로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정치권 전면에 권영세, 원희룡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건 자체에 신영수가 이걸 발의를 할 때, 당시 성남시 국회의원 발의를 할 때 권영세, 원희룡한테 떨어진 콩고물은 없었겠냐는 거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민간업자가 개발을 해갖고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권영세하고 원희룡한테 떨어진 돈은 없겠냐 말이에요. 굉장히 공교롭죠. 신동아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3인방 해가지고 꼽은 게 권영세, 원희룡 그리고 이준석이었어요. 윤석열도 대장동에 관련이 있고 권영세도 원희룡도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건곤일척에 한판은 승부를 벌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또한 역사의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 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놈은 대장동 업자들 봐준 놈. 나중에 대장동 업자 봐줬더니 자기 누나 통해가지고 아버지 집 사준 놈. 그놈이 후보고. 나머지는 지금 대장동 공격하는 놈들이 권영세, 원희룡. 특히 원희룡은 왜 대체 내가 대장동 일타 강사인지를 처음부터 들고 나올 때 저 새끼 뭐지 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저 그쵸, 처음부터 훌륭- 네, 화천대유나 이런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게 원희룡이었고 거기에 권영세가 포함돼 있었고 지금 그 발의했다는 그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결국 사업자 이익이 감소하면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을 재조정해서 사업자한테 사업자의 비용을 좀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화천대유한테 좋은 일 시키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법률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상한 배수구에서 문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장동은 뭐 이재명 거라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그건 거죠. 마치 대장동이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공공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익을 보호해 줄 거냐.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싸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 사람과 무조건 기업 우선하는 그 한 사람이 만나서 대통령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지금
이거를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심판받고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대가 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하나의 대장동, 여기서 말하는 대장동 당연히 좋은 의미에 국토를 개발하되 공공의 이익을 보는 이런 식의 이재명이 정말 설계했던 그 모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일에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인데 당시 신영수가 국정감사에서 LH 사장한테 이렇게 말해요.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다. 돈이 되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 그래놓고 민간업자들한테 수익 보장해주는 법 아니야. 그게 아까 말한 게.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를 보전해주게끔 만들어주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금 중에 5,100억 이상을 환수를 냈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민간업자들의 가져간 비율이 엄청 높아졌는데 실제로 투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하나은행 같은 데서 많이 가져간 게 아니라 왜 김만배 같은 업자들이 많이 가져가게 됐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그것을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이 원희룡, 권영세 등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요. 이 건 하나만으로도 이게 반대로 이재명 후보였다면 후보 사퇴감입니다, 이거. 진짜 원희룡이 치사 더러운 거죠. 정말 본인이 왜 일타강사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발벗고 뛰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희룡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발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자료를 가지고 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김만배가 원희룡을 안 만났을까요?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설마 만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초를 쳐버리면 잠깐만요. 살고 싶어요. 변호사님 좀 몰아가 주세요. 살고 싶어요. 분위기 팍 더럽게 못해. 만나지 않아도 추정을 할 수 있잖아. 만나지 않아도 전달은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게 뜻은. 아니라 지금 뭐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도 뻗치고 했는데 만약에 정치권 노비하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면 안 만났겠냐고요. 나는 당연히 한 번쯤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 변호사야.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라서. 네. 법적으로 피해가는 거나 법적인 문제를 안 만드는 걸 별개입니다. 자, 일단 살려주세요. 그냥 설명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저 우연은 없죠. 뭔가 동기가 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게. 신영수가 대표 발의를 해서 신영수가 대표 발의했다는 건 성남의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둔 대표 발의야 이게. 그래서 이게 거기에 법에는 성남 대장동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이게 법이 발효가 되면 민간 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희룡, 권현세 등이 공동 발의를 했다. 근데 나중에 10여 년 후에 원희룡이 나 대장동 일타 강서여라고 나오는 상황. 그리고 범인은 이재명이다 라고 나오는 상황. 근데 지 대통령 후보가 연관이 더 커. 이 상황이라면 내가 봤을 때 원희룡은 김만배를 만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김만배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 전방위적 로비를 했을 거예요. 그쵸? 대법원만 네. 갔겠냐고, 국회도 갔지 않겠냐고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뚱땡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 나치 나치 뭐 무솔리니 공산주의가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잘한다고 그딴 소리 하던데 정작 본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원희룡도 파보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같은 원시 중에 원균의 후손 하나 여기 관련이 있었던 사람 있잖아. 나 이름 까먹었어 지금. 원균들이. 아 그치, 누구였지 이름? 아 그러면 나머지 원씨분들이 화내세요. 원유철. 원유철. 원유철 와이프가 화천대유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원유철이 구속되니까 원래 원유철이 받던 거를 와이프가 넘겨서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예.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리고 이렇게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던 무리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이 법이 발의한 사람 열 몇 명만 가지고 바뀔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발의한 사람 그리고
대표 발의한 사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성남시 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로비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액수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안 했을 것이라는 그 추정은 굉장히 이렇게 서툰 추정이죠.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패턴.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되치기 당하는 원희룡인데 선거 막판에 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정보는 그냥 선동용이에요. 가짜뉴스 상관없어. 법적 책임은 나중에 물을게. 그렇죠. 무조건 던지는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야 이 미친 새끼야.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생각할수록. 아니,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양줍도 힘들어요 정말. 아니 굳이 그거를 버리려고 차 타고 나가서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 필요하면 불태워버리면 되지. 이거 숨기려고 했다면.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누가 주소왔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하고. 요거는 뻔한 거짓말을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야. 바보도 아는 거죠. 실제로 네. 정확히 말하면 이 타겟팅은 누구냐. 중도하고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흩어지지 마라. 범인은 이재명이에요라고 이재명이야. 선동하는 도구로 쓰는 아.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원희룡은 부인한테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태가 표정 봐봐 이상하잖아요. 부인은 괜찮다는 두 분이 말씀이신가요? 상태가 좀. 아, 내가 봤을 때는 보고 1,500만 원 잘못 먹어가지고 덕에 난 중독된 게 아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아. 정말 역겨운 인간 캐릭터예요 진짜. 아니 두 분이 워낙 닮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